양주 로컬푸드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3일 오전 홍성표 양주시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홍성표 의원은 로컬푸드 매장의 실질 운영자로 알려진 김모 씨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3곳이 의정부 미군기지인 캠프 시어즈가 부실하게 정화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기지 오염 및 지하수는 물론 하천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동두천시 의회가 GTX C노선 동두천역 연장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3년을 맞아 각 지자체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선진국형 전원도시 개발을 꿈꾸는 포천시의 지난 1년을 되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주 로컬푸드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3일 오전 홍성표 양주시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홍성표 의원은 양주 로컬푸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인물로 로컬푸드 매장의 실질 운영자로 알려진 김모 씨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 의원 문중 소유 토지에 로컬푸드 2호점 매장이 들어서 문중이 매월 임대료를 받았고 홍 의원 딸이 2호점 매장에 꽃집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김 씨로부터 특혜를 받은 게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우종수 경기 북부경찰청장은 양주 로컬푸드 사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시의원 관련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3곳이 의정부 미군기지인 캠프 시어즈가 부실하게 정화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의 30% 이상에서 기준치를 넘긴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검출됐다며 토양오염은 지하수와 직결돼 있어 지하수는 물론 주변 하천으로도 오염이 전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캠프 시어즈는 지난 2007년 반환된 이후 정화를 완료했지만 이후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3월부터 재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 꼬챙이로 개를 도살하는 등 동물 학대한 업자들이 경기도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여 6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 사례로는 동물 학대 7건, 무허가 동물 생산업 4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전시 10건 등이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히고 동물 학대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의정부 교도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22일 목감기 증상이 있어 지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 오전 양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도소는 시설 전체를 소독하고 전 직원 402명과 수용자 1,313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3년을 맞아 지난 1년간 각 지자체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세권 중심의 선진국형 전원도시 개발을 꿈꾸는 포천시의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올해 포천시가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도시 구조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교통과 주거, 산업이 어우러진 콤팩트 시티, 즉 선진국형 전원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옥정 포천 7호선 연장 사업과 포천화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교통 기반 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소홀역은 주거 중심 지역으로, 대진대역은 비즈니스 센터와 산악 연계 연구단지로, 포천역은 상업과 행정 중심으로 그 외 지역은 생태 관광을 통해 콤팩트 시티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한탄강이라는 이게 숲과 물의 도시를 이렇게 갖고 있고 이것을 동시에 한 6,000개 정도 되는 중소기업 그리고 이런 자연과 함께 사람이 어울리는 이런 컴팩트한 시티를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해 와서 차근차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바로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포천 석탄발전소 가동 문제였습니다.
환경피해로 소송까지 번졌던 석탄발전소 가동 문제는 최초 승인받았던 유연탄 사용량을 50% 감축하고 환경활동감시단을 만드는 선에서 조건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송 후유증으로 자칫 발전소와 포천시 양측 모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됐지만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시는 결격 사유가 없다면 GS가 신청하는 건축물 사용 승인 및 바이오 SLF 사용을 허가해야 하고 GS가 추진할 상생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행사항이 충족되면 지금까지 갈등을 종결하고 관련된 상호 간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협약사항은 연 1회 이상 상호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해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두 번째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 젊은 층의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공사를 출범해 살기 좋은 주거 문화 만드는 데 앞장설 방침입니다. 도시공사가 이제 출범했습니다. 과거에는 시설관리공단이었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진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설립돼서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이런 주거 문화를 본 사업이 이제 시작돼서 이 밖에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한탄강 곤역 종합 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농업재단과 문화재단을 설립해 농업발전과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 바로 재난배상 책임보험인데요. 연천군이 관내 농어촌 민박에 대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청 농업정책과 선승민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보죠.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군이 독려하고 있는데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그 필요성부터 짚어볼까요? 네, 재난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 원래 농어촌 민박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도에 강릉 펜션 화재가 크게 나면서 농어촌 민박도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좀 있었고요. 그 법이 개정되면서 농어촌 민박도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방안이지만 민박업체 측에서는 이제 보험금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면적에 따라서 가입 비용이 좀 다릅니다. 가입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연간 2만 원 정도이고 230제곱미터의 경우는 연간 3만 5천 원 정도의 가입 비용이 됩니다. 금액을 듣고 보니까 크게 부담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난 5월 11일까지 신고를 완료한 이 관내 농어촌 민박들에 대해서는 이 가입이 요구됐고 또 가입일이 궁금합니다. 그 이후에 신고하는 그 민박업체 경우에도 가입을 해야 될 텐데 계획 어떻게 됩니까? 저희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100% 가입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가입을 하셔야 되는 곳이나 아직 안 하신 곳들이 있다면은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지자체를 통해서 고유번호를 안내받아야 됩니다. 이 고유번호를 보험사 측에 알려주어야지 정상적으로 가입 처리가 되고요. 보험 가입할 때는 대지 면적이 아니라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서에 의거한 주택 연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보험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점점 민박집들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안전이 저절로 보장되기 때문에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긴 한데요. 지역관광 발전을 위해서 모든 업체가 앞장을 서야 할 것 같은데 보험 가입을 만약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단 위반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최소 10만 원에서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 비용은 저렴한데 반해서 과태료가 무거운 만큼 꼭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재난보험 가입 외에 또 안전한 민박을 위해서 군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현재는 미신고 업체와의 구별을 위해 농어촌 민박 표지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학예 안전 점검 일정에 맞춰서 농어촌 민박을 대상으로 시설 안전 점검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연천군청 농업정책과 선승민 주무관이었습니다. 동두천시의회가 GTX 신호선 동두천역 연장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은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의원들은 GTX 신호선 동두천역 연장은 경기 북부 교통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군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 여건도 개선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GTX 신호선 동두천역 연장은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동두천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의미가 더 특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 북부 주요 도로와 철도 건설을 위한 예산 확보가 유력시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국비 확보 목표를 사상 최대 규모인 16조 5천억 원으로 설정하고 다음 달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요 예산 확보 사업으로는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420억 원, 양주 옥정 포천 광역철도 20억 원, 양주역 환승센터 16억 원 등입니다. 또 도로 건설로는 국지도 39호선 양주 간합 상수 구간 20억 원, 국지도 98호선 남양주 수동 구간이 310억 원 등입니다. 이 밖에 양주 덕정과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에 대해 정부 안이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예산 작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결식아동 급식비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지역아동센터장 3명을 적발했습니다. 안산과 화성, 수원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이들은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6,500여만 원을 빼돌려 자녀 교육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고 없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들에게 이용료로 2억 9천만 원을 가로챈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와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 재산을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운영자 등 2명도 적발됐습니다. 사회복지사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 북부보훈지청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내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가정에 명패를 다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대상을 전몰, 순직, 군경 등 유족까지 확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유공자 유족분들을 대상으로 명패를 전달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관내 대상자 총 7천여 명 중 4천여 명에게 전달을 완료하였고 6월 호국보훈을 달을 기해서 나머지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장마철을 앞두고 도내 아파트 공사 현장 15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23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건축 31건, 토목 82건, 건설안전 46건, 소방 69건 등입니다. 도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나머지 지적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포천시가 문화재단을 출범하고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시도합니다. 포천문화재단은 반월 아트홀에 사무국을 두고 4개 팀 2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문화재단은 앞으로 포천의 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업 개발, 공연과 문화예술 창작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포천시는 28일 반월 아트홀에서 문화재단 창립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성폭행 모의 훈련 장치다.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한 여성인권 운동가의 맹비난입니다. 반면 업주들은 성소외자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변종 성매매냐 아니냐, 리얼돌 체험방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업주와 주민, 학자, 변호사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24일 오후 5시 채널 25번에서 방송되는 로그인에서 거침없는 토론이 펼쳐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